네, 요즘에 부동산 뉴스로 맨날 나오는 게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오늘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아직 은행에서 좀 정해진 게 없는 것도 있고 불투명한 것도 있는데 저희 대출 담당해 주시는 주 사무장님하고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거랑은 달리 낙찰받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경락잔금 대출을 다루는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은행에서 상담받아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대출 이모라고 하는데 법원에 가시면은 대출 상담사분들이 명함도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이분들 법무사 사무실에 다 있으실 거예요. 이 등기치는. 그래서 요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거래하는 은행이 다 있어요. 그 금융사별로 다 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다 있어서 요런 은행들을 다 비교를 해서 고객한테 제일 좀 유리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로는 대출이 조금 더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걸 추천을 받아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경락잔금 대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KB시세의 70%, 낙찰가의 80% 둘 중에 낮은 것, 무주택자나 법인은 KB시세의 60%, 낙찰가의 80% 둘 중에 낮은 것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반공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개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반공제를 안 하고 MCI, MCG라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낙찰가의 80%까지도 대출이 나왔었습니다. MCI, MCG는 개인당 2개, 가구당 2개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할 때는 4개, 그리고 부부가 할 때는 6개까지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지금 대출 규제에서 가장 또 많이 손을 보고 있는 게 MCI, MCG 중단입니다. 우리가 경락잔금 대출도 대출 규제를 똑같이 받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대출 경매는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치에 비해서 싸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 많고 부동산 이제 안 오른다 그러고 막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입찰을 하셔야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에 거의 5억에 낙찰이 됐었는데 이게 한번 불허가가 나서 다시 매각이 되면서 3억 9,6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파리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날 불허가가 난 거 아무 사유가 없었거든요. 8월 2일 날 이 송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허가가 났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파리 대책이 그날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만 막 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양도세 중과 규제 지역 해가지고 막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비관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세가 5억대 초반 막 이 정도 됐었는데 4억 8천에 낙찰받은 사람도 뭔가 수익이 나니까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미납을 하고 나서는 4억 미만에 낙찰이 됐어요. 이게 그때 당시 시세가 5억 5천, 전세가 4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9억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8억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낙찰가 4억에 비해서는 3억 정도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피 투자죠. 이때 당시에 이분이 대출을 얼마 받으셨냐면 3억 5천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시세가 5억이니까요. 5억에 대해서 70% 그러면은 5, 7, 35, 3억 5천이 한도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4억에 받았으니까 그래도 3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나 봐요. 내가 4억에 받아서 3억 5천 나오고 5억에서도 3억 5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 규제가 있거나 경매로 싸게 받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5천만 원으로 일반 매수했으면 이 물건을 아마 못 샀을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DSR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데 네이버에 DSR 계산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받고 있죠. 현재 받고 있고 소득 5천만 원 차주일 경우 30년 만기 대출이자 4.5%로 가정을 했을 때 전에는 3억 3천 정도 나왔었어요. 3억 2,900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주기형으로 봤을 때 3억 1,500. 여기 보면 변동금리, 혼합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일 유리한 게 주기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기형만 아시면 됩니다. 전에는 3억 2,900 정도 나오던 게 3억 1,500 정도 나오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렇고요.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소득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소득으로 하게 되는데 카드 한 달에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 정도를 쓰면 연소득 5천만 원으로 겁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일 때는 한 4억 3천 정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주택자다 그러면은 대출이 없는 다른 차주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DSR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대출은 차주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 이름으로 집이 있고 남편 이름으로 대출도 있으면 아내 이름으로는 대출이 없는 겁니다. 1주택자지만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니까 주택은 있는 거지만 대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출이 없는 차주로 대출을 받으면 남편의 대출 한도가 꽉 찼어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담사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실 수도 있지만 경락잔금 대출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가장 그 금리가 낮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일 때는 2.6%, 그리고 7천만 원 쪽에 8천만 원일 때는 한 4% 미만에서 시중 금리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청약통장 있으면 또 우대금리, 전자계약하면 우대금리, 자녀가 많으면 우대금리,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도 많으니까 이런 걸 다 하면 시중 금리보다 1% 정도는 싸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8호제곱미터,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미만이고 담보대출 평가액이 5억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은 6억 이하의 주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최대 4억까지, 신혼부부는 4억, 다자녀, 2자녀, 생애 최초는 일반 3억까지 가능하다. 미혼일 경우에는 2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경공매매한 주택 취득 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 보면 매각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전입이 없는 경우에 여기 보면은 권리 침해 요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금제한 통지서는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는 겁니다. 확실히. 예전에 특례보금자리 대출 있을 때 저희 수강생분들이 특례보금자리를 경락잔금으로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고 1년 정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까지만 살면 그 이후로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행별로 이 규제를 한번 뜯어서 보시면은 타행 대환 용도로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2주택 이상은 주택자금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1억 정도까지밖에, 예전에 2억이었는데 1억으로 한다.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담보 그 LTV 안에서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LTV 안에서도 안 해주겠다. MCI, MCG 그 반공제를 하는 것을 보험으로 하는 걸 하지 않겠다. 이게 없으면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대출 한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 가구당 5,500만 원의 한도를 빼요. 이제 이걸 왜 빼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경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손이 임차인 중에서 소액이면 최우선으로 5,500만 원까지, 현재 지금 대출 기준으로는 5,500만 원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 5,500만 원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할 때 그 금액을 한도로 줄여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5,500만 원이 주는데 이걸 줄이지 않기 위해서 이 5,500만 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한도를 다 해주는 대신 이 사고가 나면 이걸 보험으로 했었는데 이걸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예전에 50년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40대, 50대인데 주담대가 50년 상환으로 되면 나이가 이제 100세까지 이론상 갚아야 되는 거니까 나이별로 줄이고 했었는데 이거를 30년으로 줄이겠다. 이게 한도를 줄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한도를 줄이기
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좀 어려운데 올리면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고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핀셋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을 해서 내가 잔금을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오는 것과 내 돈을 같이 해서 소유권을 하는, 전세를 동시에 세팅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그런 거를 할 때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살 거니까 나랑 계약을 하고 전 소유자 집을 전세 계약을 하는 그런 물건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집주인이 대출이 있는데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는데 그게 전세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까지 막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비슷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다음 MCI, MCG 30년.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다음 MCI, MCG 30년. 그리고 우리은행도 비슷합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이 임차인이 들어오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뭐 대출을 상환하고 이런 조건으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 집을 전세를 맞춰서 사는 거를 막는 효과도 있겠지만 임차인들이 전세를 살려면 이런 집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매물로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살지 않는 집을 사는 걸 다 투기라고 보지만은 전세를 놓는 갭 투자자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내가 갭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전세를 공급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전세를 잡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사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럼 사야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계속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세 폭등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대출을 중단을 하면서 이런 매물이 좀 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 대환 뭐 비슷합니다.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규제라고 하는 게 비슷해서 유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안 하겠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면 MCI, MCG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뭐 한도가 한 2천만 원 정도 줄었고 소득이 1억일 때 한 4천만 원 정도 주는 겁니다. 이 주기형 가장 한도가 적게 주는 걸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 경락 자금 대출도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계 대출이라서 사업자 대출은 이런 규제를 똑같이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나 사업자로 대출을 받은 상가 이런 거는 이렇게 규제를 받지는 않고 조금 다릅니다. 스트레스 금리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주택자는 대출이 없는 차주로 대출을 받으면 DSR이 조금 여유가 생길 거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주부는 1년 카드 2,400만 원을 쓰면 연봉 5천만 원으로 봐서 대출이 한 3억 정도까지 가능할 거다. 이런 거죠. 자, 될 수 있으면 대출이 없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해서 대출을 없애거나 전세를 놔서 대출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DSR이 중요한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1금융권 MCI, MCG가 막히면서 한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MCI, MCG 아직도 가능한 데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행금사 실전반에서는 대출을 미리 상담을 하고 입찰을 합니다. 저희 이제 주현민 사무장님이 대출을 미리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민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지금 1금융권 금리는 4.5에서 4.45, 2금융권은 4.8에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할 때 대출을 얼마 받는지는 내가 어디를 갔는지, 그럼 대출이 나만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로는 대출이 줄어드는 한도만큼 눈높이를 내려서 그거보다 평단가를 낮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평단가 4천만 원 정도 선까지는 굉장히 반등을 많이 했는데 그 이하는 반등의 폭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막 신축이거나 아니면은 역세권이거나 하지 않았으면 시세 반등이 되게 미미했었는데, 아마 평단가가 조금 더 내려가는 지역까지 사람들이 아직 내가 집을 마련을 못했는데 대출을 막으니까 눈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시고 또 필요하신 정보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21일에 오랜만에 경매 원데이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고요. 제가 원래 경매 권리 분석을 작년까지만 강의를 하다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만 시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프라인으로 꼭 오고 싶으신 분들, 온라인으로는 저는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원데이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21일 토요일이고 6시간 정도,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그리고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또 3시간 강의해서 앞뒤로 6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경매 권리 분석을 마스터하는 특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 그리고 경매 용어, 부동산 서류 보고,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검색하는 방법, 입찰표 작성까지 해서 초보가 권리에 하자 없는 물건을 분석하고 서류를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6시간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했던 과정은 15시간 정도 5주차로 해가지고 했던 과정인데, 이 6시간 과정으로는 소유자 점유나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 사건의 70% 이상이 소유자가 있거나 후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6시간 정도 공부를 하신다면 웬만한 물건을 입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들으신 분들이 완강을 하셨을 때, 선생님 저는 좀 더 권리 분석을 선순위 임차인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쿠폰이 제공이 돼요. 그 다음 강의를 수강을 하실 때 이 특강을 들은 만큼 할인을 받아서 그 다음 강의를 넘어가실 수 있어요.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강의 내용이 약간 겹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6시간으로 내가 오프라인을 들었는데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은 그 다음 강의를 들을 때 거의 한 10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아서 들으면서 내가 오프라인으로 들었던 강의를 다시 좀 정리하면서 조금 더 선순위 임차인 배당 부분까지 배우는 그런 과정이 이제 마스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처음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저희 실전반에서는 입찰표를 쓸 수 있고 요 물건이 문제 없다라고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잘 따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 책으로 읽었는데 좀 자신이 없다, 아니면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온라인 강의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삼성역 인근의 아카데미가 될 거고요. 수강 신청하시면은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거기다가 이제 안내 메일이랑 문자가 갈 겁니다. 요거가 그 오프라인 강의예요. 오프라인 강의고, 요거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건 지난 기수에 강의했던 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연휴에 내가 연휴 안에 경매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6시간 정도 들으면 경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강의가 요겁니다. 요거는 21일 날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그 전에 기수 제가 녹화해 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 한번 쭉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6시간 정도를 들었는데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15시간 동안 했던 정규 과정을 들으실지 말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집테크 연구소라고 치셔도 제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경매 권리 분석 공부 안 해도 된다, 학원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다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경매 권리 분석은 제대로 안 배우면 큰일이 납니다. 아무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독학으로 대충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크게 사고가 납니다. 이미 사고가 난 상태에서 저한테 메일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제대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21일 날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